네, 뭐 이런 구조의 글인가 봐요. 건축이 있고 구조, 재료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구조 막 세 개 있죠. 트러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재료 이게 아니죠. 재료는 요리도 있고 목재도 있고 각자 장단점. 2018년 콘크리트 포화성비 기출을 참고하세요. 르페르프르는 세 개로 봤는데요. 읽어보시고요. 비판하기 위해 모순 공간과 차이 공간 두 개를 놨다. 자, 우리 스텝 4의 문제 풀고 있는데 다 푸셨으면 같이 볼까요? 스텝 4 보겠습니다. 좀 쉽죠? 여러분들 28쪽이죠? 적대적 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죠? 모순 공간 이거 눈치챘나요? 공간은 존재함을 위해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잖아요. 이게 모순 공간이에요. 모순 공간 예시를 내가 한번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전수적 도시주의, 네, 그것에 대한 대안적 행위니까 티나죠? 차이 공간입니다. 이렇게 나와놨다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아까 르페르프르가 구분한 공간에서 이런 모순 공간은 뭘로 처리될까요? 똑같은 설명 겹친 게 있었죠. 개념화된 공간이에요. 권력자, 기득권자가 이 본인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간을 개념화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즉 모순 공간은 개념화된 공간이기도 하고 이게 답의 키워드였어요. 선지 3번 보겠습니다. 행정가들을 미관 유지를 명목으로 펜치에 팔걸이 설치한 것은 공간을 통제 수단을 삼은 개념화된 공간. 맞아요. 니들 여기 있으면 안 돼라고 통제한 거 맞습니다. 개념화된 공간이고요. 모순 공간이고요. 3번밖에 고를 게 없었습니다. 헷갈린 거 있을까요? 자, 없으면 이제 문학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지문은 혹시 롤 하십니까? 아무도 없네요. 넘어갈게. 드립을 할 수가 없다. 아니, 다음 지문이 자크 랑시에르가 나오는데요. 이 자크가 이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할 때 분할, 역할을 분할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게임 캐릭터에 자크란 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쓸데없는 얘기죠. 특성이 분열이에요. 분열됐다가 얘는 죽으면 다른 캐릭터랑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열돼요. 네 조각으로. 그리고 이게 서서히 합쳐집니다. 마치 정치 의사가 합쳐지듯이.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짜잔 하고 다시 복구돼요. 자크 랑시에르가 자크란 캐릭터 여기서 나왔대요. 네, 다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거는. 놀랍게도 아침에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한 명 호응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전 수필 좀 먼저 볼게요. 어디로 보시냐? 페이지 59쪽입니다. 자, 이거 오늘 고전 수필은 그냥 배경을 조금 설명해드리고 읽게해드릴게요. 뭐라고? 읽어봤다고요? 작가부터 보실래요? 혹시 아는 분인가?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들 김구먼 씨를 알 리가 없습니다. 혹시 성별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입니다. 아마 처음이자 유일한 여성이 쓴 고전 수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규방 가사는 있어요. 규방에서 쓴 가사인 바느질 다 까먹었다. 야 어떻게 하냐. 아니면 규원가 그딴 거 있는데 그거랑 결이 다릅니다. 이거는 피지컬로 쓴 순수 기행문입니다. 미쳤어요. 물론 이제 양반 같지만 사람인데 특징이 뭐냐면 처음 들어봤을걸요. 이것도 서녀예요. 서녀. 뭔가 싶죠? 녀를 자로 바꿔볼게요. 혹시 서자는 들어봤어요? 네, 미스터 홍길동이 서자잖아요. 정실 부인이 아닌 첩의 자식을 서라고 합니다. 얼자도 있어요. 얼자. 근데 그건 됐고 서얼이라고 하는데, 자, 서자. 정실 부인이 아닌 여자한테 나온 거야. 서자가 아니라 서녀. 정실 부인이 아닌 여자한테 나온 딸입니다. 보통 얘들은 기록이 안 돼요. 남자도 미미하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오죽했겠어요. 자,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러니까 천재였던 거죠. 부모가 글 공부도 시켜요. 특이하게. 서녀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나이 13살 때 사서상경 6등을 마스터합니다. 유교 마스터예요. 여러분들 그때 뭐 하고 있었나요? 아싸 여름방학이다 하고 있었죠. 자,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14살이 됐어요. 지금의 중1 나이죠. 14살이 되니까 부모한테 찾아가서 님들아 내가 책을 봤는데 세상의 뜻이 어떤지 알겠다. 나 직접 이제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행 좀 갔다 오겠다 합니다. 미쳤죠. 그 당시로 치면. 자, 당연히 부모가 뻑큐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반대를 합니다. 자, 일단 이유가 여러 가지죠. 위험하다. 그리고 여자의 몸, 특히 너같이 어린데 여자의 몸이면 아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 설득을 해요. 남장을 하겠다. 내가 남자 코스프레라고 하겠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아이 마음대로 해 해서 안 돼. 공부시킨 거 알겠지만 이 부모도 깨어있는 부모예요. 그래서 14살에 남장을 하고 강원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자, 코스가 좀 있어요. 이 작품 제목이 호동설악기인데 이 호가 금호사군을 말해요. 금호사군은 뭔지 모르죠. 나도 잘 몰라. 지금의 단양 제천을 말합니다. 충북이에요. 충북 제천. 거기를 가서 거기를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 세제를 넘으면 강원도예요. 어디까지 갔다 오냐? 금강산까지 갔다 옵니다. 풀코스로 갔다 와요. 엄청난 여자입니다. 갔다 옵니다. 여러분들이 수록된 부분은 금강산 문경세제 파트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길어요. 자, 일단 거기까지 가고요. 돌아오는데, 자, 이건 지금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 코스가 서울 가는 코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모가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강원도에서 출발해서 갔다고 해요. 어색하니까 아마 이 아빠가 서울에서 관직 근무를 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안 그랬으면 강원도에서 단양 갔다 저기 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금강산 가는 게 이상하잖아. 아마 서울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북 거쳐서 강원도 간 건데 돌아오는 길이 올해수특에 수록되어 있어요. 즉 서울을 서서히 보면서 이제 다가옵니다. 한양 그다시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참고로 이 기행문은 꽤 깁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왔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세월이 흘러 이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의주로 갑니다. 의주 선조가 피난한 북쪽 끄트머리 아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코스 남편 따라 의주로 부임하는 기행가사가 후반 부분에 있어요. 이게 한 권에 있어요. 엄청 길어요. 이걸 몇 살 했을까요? 40대 초반, 30대 후반 때 씁니다. 그러면 14살 때 했던 이 기행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써 있을까요? 그게 아닌 거야. 생각보다 상세하게 써 있지가 않아요. 왜? 20년 넘어서 쓴 거야. 그때 내가 거길 갔는데 하면서 써 있는 거죠. 다행인 거는 그 당시 여성 작가들이 흔히 했던 훈민정음, 즉 언문을 쓰지 않고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한문으로 씁니다. 한문 수필입니다. 우리한텐 개이득이죠. 현대어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제 편하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쉽나요? 어려운 말이 있을 거야. 읽은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고전수필은 어려운 말이 조금 있더라고요. 번역을 의도적으로 안 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자, 별사탕 많으니까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건 시간 많이 드릴 거고요. 자, 잘 봐. 스텝 1 푸는 거 아니야. 스텝 1은 답 보고 하는 거니까 하지 말고 스텝 2, 3, 4 그냥 풀면 됩니다. 예, OX 양자택일 서수령, 보기형입니다. 읽는데 4분, 푸는데 3분, 7분이면 어떨까요? 시간 재드릴게요. 출발. 뭔가 설명을 거창하게 해드렸는데 딱히 별거 없었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가 몇 개 있었을 겁니다. 몇 개만 찍어서 볼게요. 59쪽 처음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본문? 맨 처음에 자 일단 고사가 참 많이 쓰여요. 이 고사가 사용되는 의도는 보기 봐서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해서 봐서 눈치챘겠지만 자신의 지식을 이제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녀예요. 서녀가 한문학으로 이제 사대부들과 교류할 급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고사 인용하는 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과거 유교 경전에 해박하다는 뜻이니까요. 첨연의 거북 드립을 칩니다. 이거 별사탕 보고 오셨죠? 옛날에는 알고 있겠지만 거북이로 점을 칩니다. 첨연은 점을 잘 보는 점쟁이였어요. 다만 지금의 무당하고 좀 다릅니다. 고대 중국사기 때문에 이 점을 통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근데 어찌됐든 이 고사를 사용함으로써 뭘 표현했나? 내적 갈등이에요.
자기가 지금 집에 이제 여자로 태어났으니 얌전히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세상에 그래도 태어났으니, 그리고 유교의 공부를 했으니, 공자의 말을 배웠으니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가 고민하는 용도로 첨윤의 거북 드립을 쓴 겁니다. 이 고사를 통해 나아갈지 머무를지에 대한 고민하는 내적 고민을 드러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 말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읽었을 때 이해 안 되는 말이 솔직히 있었어요. 방금 그 거북 별사탕이 있잖아요. 거북 그 아랫줄. 첨윤의 말을 직접 인용해놨죠. 이렇게 써져 있네요. 볼까요? 계책에는 단점이 있고 지혜는 장점이 있으니 그 스스로 뜻을 행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요. 당연히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첨윤이 한 말을 패러디한 거예요. 첨윤이 뭔 드립을 치냐면 여기엔 전혀 안 나오지만 자 어떤 것이라도 부족한 점이 무조건 있고 아무리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밟지 못한 곳이 있다, 부족한 게 있다라는 드립이 있어요. 첨윤 드립 중에. 근데 그걸 오마주해서 자, 계책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윤은 원래 이렇게 말한 거지. 지혜로운 사람도 다 알지 못해라고 했는데 지혜는 장점이 있으니 라는 걸로 좀 비틀어서 표현한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첨윤은 그렇게 말했지만 하지만 지혜는 분명히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니 내가 지혜롭게 생각해서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막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입니다. 문맥상 뭘로 이해하면 되냐? 내가 잘 생각해서 세상에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 라고 의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력이 갑자기 확 넘어가죠. 자, 중력 바로 위에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짐을 꾸려 먼저 내골 향해 길을 떠났다. 네, 이게 금오사군입니다. 충북 제천 그쪽이에요. 근데 끝나고 어디로 가요? 한양으로 향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뭐 부평초 같은 시 넣은 거는 역시 이거 한시 넣어놓은 겁니다. 됐고요. 자, 여러분들 60쪽으로 와주세요. 여기서도 고사 잔뜩 쓰죠. 여러분들도 아는 에피소드 있네요. 수양제 드립 있고요. 당태종 드립 있는데 이거 다 뭐죠? 별사탕 봤죠? 고구려가 물리친 중국이에요. 자, 외세를 물리친 고사를 활용합니다. 코리안 트래디셔널 고사야. 중국 고사가 아니라. 어쨌든 이걸 사용한 이유는 뭐냐? 한양의 견고함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한양을 보니 으아, 우리나라가 고구려가 중국을 이렇게 막아냈는데 한양 보니까 여기도 못지 않네라는 드립, 즉 한양의 견고함을 표현하기 위해 이번에 고사를 사용했다. 고사 사용 용도가 다른 거예요. 자, 그 정도 읽으면 되고요. 님들아, 이것도 한번 들어볼래요? 그래도 주요 작품이니까. 60쪽 보고 계시죠? 이문단 볼까요? 이문단 첫 줄. 남산에 올라 대궐을 바라보니 하하 용루와 봉각의 상스러운 기운이 있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도 뭔지 모르겠지. 참고로 봉각은 지금도 모릅니다. 뭔지. 용루는 단서가 발견됐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번역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용루는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선조기록인데 용루는 백악산이라고 하니 끝! 이렇게 한 줄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다른 사료에 백악산은 북한산이 됩니다. 아하, 북한산입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자, 서울에 온 겁니다. 남산에 올라서 대궐을 보니 예, 용루와 봉각이 있다? 그러면 대충 봉각이 뭔지 대충 짐작은 되는데 아마 남산타워 조선 버전 아닐까? 그 정도로 볼 겁니다. 어쨌든 궁궐 주변이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내를 내려다보니 회칠한 담장이, 여러분들 회칠이란 말이 뭔가 싶으면 공구리, 이런 말 써도 되나? 공구리 치다 들어보셨나? 시멘트 바르답니다. 시멘트가 이때도, 그럼요. 콘크리트는 고대 시절부터 쓰입니다. 물과 모래를 일정한 비중으로 다른 거를 결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옛날부터 쓴 거예요. 네, 공구리질한 겁니다. 한 담장과 성각휘의 아름다운. 한양에 이렇게 성벽이 있을 거잖아요. 성문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벽돌 같은 걸로 되어 있겠지. 근데 자, 뭔가 성 같지가 않아. 이게 있으면 성 같아. 이건 동양서양 다 똑같다잉. 어때요? 좀 더 캣을 갖죠, 이렇게 하면. 이거 왜 있을까? 예, 엄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활을 쏴야 되잖아, 성벽 위에서. 흉. 영화에서 총 쏠 때 벽에 대고 톡! 이거예요. 이게 성각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멋있다라고 한 거 보니까,
예, 경복궁 궁궐 성벽을 보고 있는 중이었던 거네요. 자,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래는 김상서의 별장 가는데요. 김상서는 몰라도 되고요. 안동김 씨 세력가래요. 자, 그 사람이 지금 호화별장을 구경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 이 작품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한양이죠. 서울이죠. 호화별장이죠. 세속이야? 아니에요. 아니 이런 사치스러운 집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쓴이의 마음이 중요하죠. 신선 같다는 드립이 계속 나옵니다. 도교적 세계관 설명을 계속해요. 별사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도관에서 명확히 나와 있네요. 유명한 도교사원 같다는 얘기하네요. 즉 여기는 속세를 벗어난 자연 속 공간 같다, 탈속 공간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돈을 많이 썼겠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만 하죠. 자, 과록한 채워봅시다. 힘들어. 이거 같이 할게요. 처음에 여행 동기 출발인데 신분 성별적 제약 순응하지 않는다.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주체적 의지. 예.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61쪽 빈칸 채워보세요. 내가 읽고 있어요. 자, 부모님의 허락을 득한 후 남장을 하고 유람의 길을 떠남. 채워보세요. 자, 오늘 많은 작품 못합니다. 저랑 같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채워보셔야 돼요. 이건 독서랑 다르게 직접 나와 있는 말을 옮겨 쓰는 게 아니라서 내가 지금 불러드리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한양 형세와 기상조망합니다. 제왕의 도읍다운 웅장한 산세, 풍부한 물산 예찬. 자, 머와 당태종의 고구려 침략 실패 고사. 아까 말씀드렸죠. 수양제가 등장했었습니다. 수양제는 을지문덕이 맞고 당태종은 연개소문이 맞죠. 어찌됐든 자, 바로 이번에 수양제. 세 번 저기 내려오시면 한양 도성 내외를 유람합니다. 남산 봤고요. 그 아래 괄호 3번 세검정입니다. 세검정이라고 쓰시면 돼요. 못 찾으신 분 본문에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인근의 현판 힐륭글씨 봤고요. 그 아래 탕춘대 마지막 괄호 4번은 삼계동입니다. 김상서 집이요. 김상서 호화별장이요. 마지막이 삼계동. 자, 넘어갈게요. 스텝 2의 1번 여기서부터 푸셨죠. 자, 1번의 답은 동그라미입니다. 서리적 표현을 연쇄적으로 쓴다. 여러분들 연쇄적으로 쓴다와 연쇄법을 헷갈려 할 필요 없어요. 좀 달라요. 연쇄법은 앞에 말을 뒤에서 받아야 돼요. 사슬처럼 이어줘야 돼요. 근데 연쇄라는 말을 그냥 쓰면요. 그냥 연달아 있다는 뜻입니다. 즉 반복, 비슷한 구조 반복되면 그냥 연쇄적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서리적 표현 연쇄는 거기 있었어요. 맨 처음 1문단 얘기입니다. 어찌 산수를 좋아하며 견문을 넓히지 못했는가? 하늘이 내게 총명한 재주를 주셨으니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없겠는가? 여자로 태어났으니 법도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사라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식으로요. 앞에 서리법을 연달아 사용합니다. 그 부분이고요. 제약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글쓴이의 의지 충분히 확인 같이 했습니다. 자, 1번은 동그라미. 그 부분이었어요. 어디 부분인지를 맞춰야 돼. 두 번째. 중국의 역사 인물과 관련된 고사 두 파트 봤었죠? 그리고 두 번째 봤던 파트 한양 지세가 지닌 견고함, 웅장함 맞죠? 동그라미 아까 봤습니다. 수양제 당태종 고사. 자, 3번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 색채어. 여기 색채어 몇 개 있었어요. 뭐 붉은 수레바퀴, 푸른 말발굽인데 이거 후반 부분에 나왔던 조선 그 한양 궁궐 도읍 모습 묘사할 때 나왔었습니다. 여기는 글쓴이의 내적 갈등이 없어요. 아주 여기가 경치가 좋고 신선 사는 데 같다라고 한 거지. 딱히 갈등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시각적 이미지 있었지만 3번이 X였어요. 아우 졸려. 자, 와 재밌겠다. 야, 다음 빨리 다 불러드릴게. 야, 스텝 3. 자, 첫 번째 얽매이지 않고, 두 번째 요새, 세 번째 자, 이거 조심하라 간 거야. 탈속적 풍류로 봅니다. 속세 탈출로 봅니다. 이거 욕망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 썼구만. 세속이 아니야. 그렇게 오해해. 호화별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마이갓, 틀었구나. 큰일 날 뻔했어요. 또 40분이 날아갈 뻔했어요. 아니, 이걸 안 끄면, 자, 그 다음 4번 문제. 야, 이거 틀리면 안 돼. 이 사람이, 자, 기존 지식 권력과 대등함을 보여준다. 기존 지식 권력층에 합류를 한다. 이거는 아슬아슬하게 괜찮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한문으로 이제 열심히 지식을 뽐내니까 고사 쓰면서. 근데 선주 5번의 저 멘트는 틀리죠. 남성 중심의 지식 권력에 편입한다. 이건 아예 다른 얘기예요. 그거를 거부해요. 남성 중심의 권력이 아니라 남성 중심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라고 제가 보기를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순응한다, 편입한다, 어색한 말이 됩니다. 선지 5번 답이 되는 거지요. 다시 보니까 별거 아니죠. 자, 다음. 여러분들, 자, 현실적으로 2개만 더 합시다. 고전수필 하나 더 하고, 저거, 극 하나만 더 하고 갑시다. 힘들어. 해가 뭐하기. 64쪽이에요. 바로 다음 장이야. 해가 뭐하기. 해가 뭐가, 와가 집이고요. 해갑이 그 해 갑옷이에요. 근데 해가 뭐냐? crab. 개고요. 갑이 뭐냐? 쉴드예요. 자, 개의 쉴드는 뭐겠습니까? 개 껍질이겠지. 자, 개 껍질처럼, 개 딱지라고도 하네요. 개 딱지처럼 작은 집을 해갑와라고 하는데, 해갑와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자, 올해 고전수필 어렵다고 오늘 시작할 때 5번 떨었죠. 솔직히 아까 거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죠? 이거 어려워요. 이거 캐치해야 됩니다. 자, 어디가 어렵냐? 아까는 기행문이라서 어쩔 수 없었지만 결국에 고전수필에서 이건 기행문의 기가 아니야. 기록할 기자야. 왜 기록하나요?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 배웠어요. 수많은 기들이 왜 썼어? 교훈,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무슨 교훈인지 캐치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써야 됩니다. 최근에 정말 어려웠어요. 이것도 그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미리 본다면 당황할 거 없겠죠. 자, 일단 털리고 와보세요. 읽고 스텝 2, 3, 4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7분 20초 조금 줄였어요. 7분 20초 해드리겠네요. 상세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물어볼게요. 자금을 알지 못한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것만 말하면 문맥을 못 보니까 자, 찍어드릴게요. 2문단 세 번째 줄이요. 자, 64쪽입니다. 64쪽 2문단의 세 번째 줄. 사람에게 주는 것은 모두 큰 정치인데 그럼에도 이곳에서 명령이 충분했으니 여기요. 이는 그 자금을 알지 못한 것이다. 좋다는 걸까 나쁘다는 걸까? 자금을 알지 못함. 좋다는 뜻입니다. 이게 만족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를 가지고 있니라고 할 텐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작다고? 내가 초라한 걸 가지고 있다고? 아닌데? 나 다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작은 걸 모른다는 거는 만족하는 상태, 이 글쓴이가 추구하는 상태였던 거였어요. 제왕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제왕은요, 누추한 곳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했으니 전혀 작은 게 아니었다.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왕의 고사가 예수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그 2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2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여기에서 그 욕심을 능히 다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여기요. 그 큼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게 뭐죠? 이게 욕심이죠. 큰 걸 몰라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참 많고 호화로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진짜로 크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는 아직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 글이었던 거였어요. 자, 그러면 친구에 대한 포메이션도 꽤 어렵습니다. 왜냐? 단순히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 절친입니다. 베프예요. 베프가 뭐라고 하는지 보니까 산문단입니다. 읽어볼게요. 홍원명이 호수의 구비에다가 집을 짓고 땅 이름을 끌어와 해가바라고 하였다. 자, 자기 집 이름은 글쓴이가 정한 게 아니야. 집주인, 자기의 베프 홍원명이 정합니다. 해가바라고 줬대요. 개딱지 같은 집이에요. 작은 집이래요. 새 속의 말에 집이 작은 것을 두고 개딱지라고 하니 이런 말까지 다 쑤셔 넣어준 거예요. 출제자가. 자, 홍원명 또한 집이 작은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짜잔. 물어볼게. 글쓴이는 이 집의 이름을 해가바로 지은 친구를 좋게 본 거야? 별로라고 본 거야? 별로라고 본 거예요. 왜? 작은 거를 지금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친구가. 자기 집이 작다고 인지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어요. 계속 지금 단서가 있잖아. 해가바의 해설. 그냥 개딱지 같은 집이라고 안 썼어요. 개딱지처럼 작은 집.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원래 원문에 없는데 이 출제가 넣은 거야. 새 속의 말에 집이 작은 것을 두고 개딱지라고 하니 이거 어색하게 들어가 있는데 출제자가 넣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집은 작아요라는 말을 해가봐라고 한 거래요. 자, 그러니까 글쓴이 입장에서는 네가 가진 집이 지금 작다고 인지한다고? 그거는 좋지 않아 라는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해하게 말한 거야. 다음 대사 볼래요? 4문단입니다. 자네는 그 집이 큰 줄 모르고 작다고만 생각하는가? 이제 이해가 되실까요?
왜 뭐가 작아 임마 하면서 내 들으니 옛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렸어요. 나 올해 수특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당연히 한문기이기 때문에 한문을 번역해 놓은 건데 뭔가 강력하게 잘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사 이해했어요? 달팽이 뿔 2개, 개딱지 하나, 이거 뭔지 새 짐승. 이게 뭐냐면요. 원문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되게 간단한 거야. 즉 크기의 상대성을 표현하기 위해 뭘 예시를 드냐? 짐승들과 벌레 예시를 들어요. 자,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다리가 2개부터 시작하던가? 어쨌든 새가 다리가 2개라고 하니까 다리가 4개인 들짐승이 비웃어요. 넌 다리가 2개밖에 없니? 자, 그러니까 다리가 6개인 뭐 거미인가? 뭐 하여튼 그런 얘가 비웃고요. 마지막에는 끝판왕 진해가 등장해서 다리 100개짜리 벌레가 비웃습니다. 아이, 멍청이들. 자, 그럼 누가 다리가 많고 적은 것인가? 정하기가 애매하죠. 상대적인 것이다. 모든 값들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네 집이 작다라고 단언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써놨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내가 봤을 때. 난 처음에 이거 옮겨주신 조교님이 실수로 옮긴 줄 알았어. 그냥 번역한 사람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쓰셨지? 숭산, 화산, 별사탕 갑자기 있죠. 이게 뭐냐? 집이 크고 작은 거는 자, 니네 집은 작아? 그래, 숭산, 화산 같은 중국 큰 산에 비하면 작을 수 있겠지. 근데 모래보단 크잖아. 먼지보단 크잖아. 즉 작다는 네가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숭산이나 화산과 모래와 먼지의 차이와 다를 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크기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 그래서 그 다음에 작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대신 반드시 커야 되는 게 있대요. 이거는 절대적 큼을 유일하게 인정해야 되는 파트인데, 자, 어디냐? 오른쪽 페이지 65쪽의 첫 줄이네요. 군자의 학문관 사업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커야 된다. 집 같은 거는 상대적 크기로 결정되지만 군자 행문은 절대적 크기로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물리적으로 크다라고 봐도 좋고요. 다 된 것 같습니다. 됐지? 아까 중요한 거 얘기하려는 거. 그럼 홍은명을 비판하려는 건가요? 홍은명이 욕심쟁이라고 비판한 건가요? 아니야. 베푸고 홍은명 좋은 사람이야. 집도 호화스럽게 안 짓고 작은 집을 지어서 나 이거면 돼. 작은 집인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거든. 근데 베풀어서 그런지 까고 싶었나 봐요. 우리 아빠랑 이름이 비슷하네요. 김석준의 내 아빠 이름이 김석준이거든. 진짜 내 아빠. 김석주가 친구라서 까고 싶었나 봐. 자, 다만 거의 반쯤 농담이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자, 홍은명한테 그럼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어요. 두보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자, 홍은명을 하여금 이렇게 하겠대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사업을 닦아 나라에 득용되게 하여서 과연 능히 비난하는 선비를 감싸주는 바탕을 얻어 두보의 말을 저버리지 않게 한다. 무슨 말이냐? 그래, 이 집에서 네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뛰어난 사람이 돼서 세상의 훌륭한 인재들을 네가 잘 발굴해서 케어 좀 해줘봐 라는 격려로 끝나게 됩니다. 아마 꿈이 인사과 과장쯤 되나 봐요. 친구한테 격려를 해주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즉 비판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재 등용에 대한 큰 뜻을 펼치길 바란다. 우리 엄명아 하면서 끝나게 되죠. 빈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채워보시고요. 자, 지금 푸신 거 답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자, 스텝 2. 1번은 동그라미입니다. 아까 봤죠? 크고 작은 거 얘기했었습니다. 나 이거 풀라고 했었지? 자, 넘어갈게. 두 번째는 자, X입니다. 왜요? 옛 문장과 식구 인용한 거 맞아요. 두보 인용한 거 맞아. 하지만 세속적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아니고요. 설령 그래도 간접적으로 깐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할 수도 있지만 절대 안 되는 말이 앞에 붙어 있죠. 거처의 외형적 규모를 키우는 데만 집착하는 벗. 아니요.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내 집이 좀 작아 하고 만 거지. 키우고 싶어라는 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즉 2번은 우회적 비판도 어색하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야. 격려야. 네, 그리고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네, 어찌 뭐뭐인 것인가 계속 반복합니다. 거기서 서회적 반복해서 통념 비판한 거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해설 보시고 하면 됩니다. 찾아갈 힘이 없네요. 그 아래 스텝 3 다 불러드릴게요. 쉽네요. 본질적 가치, 상대적,
경세재민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어. 자, 스텝 4의 답은 4번이었어요. 확장, 아닙니다. 작은 거를 알다도 아닙니다. 작은 것조차 모르는 거야. 즉, 확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크게 만든다는 거는 좁고 작다고 인지해야 확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은 것 자체를 모른다면 당연히 확장까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 자체가. 4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써져 있죠. 쉬웠어요, 문제는. 자, 하나만 뭐가 자, 우리 하나만 더 하면 혼날라나? 개딱지 같은 집이 놀랍게도 겹쳐서 하나 나와서 재밌어서 하려고 했는데 나만 재밌을 것 같네요. 너무 애매하다.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무리해서 안 할게요. 자, 대신 앞에 것 좀 해보시고, 불모지가 오랜만에 실렸어요. 평가원에 나왔고 수능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 불모지 워낙 많이 나왔던 작품이라서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오늘 준비한 거에서. 요거 하셔야 됩니다. 다 해야지 당연히. 해설 보고 하시고요. 여기 전체 줄거리가 안 나와 있는데 아니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해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과제 잘 해오시고요. 기출 그거 회독하라고 설명했었죠. 사셨죠? 저번에 안 왔지. 뭔 소린가 싶죠? 영상 안 봤어요? 영상에다가 잔소리 안 했구나. 기출 회독하셔야 돼요. 최근 7년치 기출 모음집을 사세요. 하루에 하나씩은 분석해야 돼요. 그거 사지 마. 검은색 마라통 말고 빨간색 마라통을 사세요. 살려면. 약간 풀 버전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씩 푸세요. 그리고 오답 정리를 누적하시고 7년치면 21개의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3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2회독을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보는 거야.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시간을 많이 써서 지문 분석, 출제 의조 다 한 번씩 파봐요. 이래서 이게 써 있었구나. 이 문장이 이래서 써 있구나. 참고로 평가원 모의고사는 독서 지문에 버릴 문장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문장은 무조건 어떤 답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만약 아무 연관 없는 문장은 뺐어야 됐어요. 처음부터. 자, 그래서 분석을 끝내고 7년치가 다 끝났으면 7년치라고 해봤자 21개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푸는 거야. 새 걸 사서. 아니면 프린트를 하든가.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어요. 자네는 과제 설명해야 되니까 잠깐 스톱.